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의 행보가 계속 매일매일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경제 정책도 검토 중인데 그중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SNS를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공약을 내놨는데요. 주택연금이라면 주택을 주고 돈을 빌리는 것, 뭐 그거는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예, 말이 헷갈렸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좋아요. 주택을 주고 연금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평론가님?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만은 주택연금은요,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가입 요건이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가액인데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가능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주택자인데 그러면은 사실 12억이 넘어갑니다. 합산이 되면은 네. 난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팔면 됩니다. 이걸 약속을 해서 나 이거 3년 안에 팔게요.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실제 약속들이 이행하셔야 되겠죠? 네네. 어느 정도 받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세이신 분이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은 한 89만 원 정도를 구청연금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입할수록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80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140만 원의 연금액을 이제 받게 되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 네, 많이 뒤늦게 나는데요? 가입을 하니까. 그다음에 빨리 가입을 한다. 그럼 55세에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거죠. 그럴 경우에는 44만 원 정도의 이제는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남은 여생 동안 길게 받아야 길게 되니까.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내가 주택연금을 언제 가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거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주택연금 얘기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살 수 있을지. 얼마 살지를 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나쁜 제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 주변에서 그 수많은 연금 중에서 주택연금 들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요. 왜 이렇게 낯선 겁니까? 이 내용을 들었을 땐 나 가입하고 싶어. 네. 인데 이게 막상 현실로 실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이다 그러면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상속.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벽돌을 한 장씩 계속 빼서 쓰는 느낌이랄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집 언제 우리한테 물려주나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녀는 없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딱 집 한 채다. 그런데 이거를 좀 유동화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완전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조금 망설이시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한 번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주택연금이 더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작 시점 그 가격으로 해서 주택연금이 계산이 되거든요. 평생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집값에 따라서 또 가입 시기가 좀 달라지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가입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초에 다시 서울 아파트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특히 서울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이 조금 다시 좀 꿈틀꿈틀하다 보니까 네. 이젠 또 가입자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자녀나 상속인이 있다면은 이걸 좀 잘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두루두루 앉아서. 맞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처분하고 정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 수령액, 그 수령액보다 훨씬 더 집값이 못 미치게 된다. 그래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네네. 그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네. 80세 때 가입을 해서 저렇게 굉장히 높은 연금액으로 설정한 다음에 한 120살까지 살아버리면은 정말 저는 주택공사 망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반대로 집값이 남는다 오히려. 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집이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차액이 차액이. 상속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그 집 자체를 그냥 물려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집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연금으로 쓰신 돈을 그대로 상환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연금으로 받았던 원금과 이자와 수수료까지 상환하면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그 집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대출 같네요. 그렇네요. 네. 이거 주택연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출이라 그러면은 갑자기 거부감이 확 들고 네. 연금이라 그러면 갑자기 호감이 확 들고 예,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형식이 매달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네. 어.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건데 왜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확대한다는 거죠? 주택연금이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이 3에서 5%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실질 GDP의 0.5%에서 0.7%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연금이 더 충족하게 되니까 또 쓸 소비가 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실질 GDP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주택연금을 홍보하고 가입하라라고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12억 이하 주택만 연금 가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서울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집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죠, 당연히. 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민간 상품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공적 주택연금이 있고요. 사실 이제 민간에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제 주택연금 상품이 나왔어요. 12억이 넘어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제한인가요? 맞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이게 조건 제한이 없어요. 대신에 고가주택이면 당연히 연금액이 높아지겠죠. 높죠. 네. 많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20억이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네. 이렇게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타시려고 할까요? 근데요. 그 현실을 보면은요 꽤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네. 나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현금 차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딸랑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갑자기 뜬 거예요. 네. 그게 2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유가 생겨요. 최근의 트렌드가 그 노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먹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사실 20억 정도 넘는 정도 주택이면요. 그거 그냥 매도를 해서 얼마든지 다른 자산으로 유동화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기가 살던 터전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떠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억이든 30억이든 그런 분들도 뭔가 내가 집 한 채만 있다면은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답을 드릴게요. X입니다. 왜 그렇지 그러냐면 이게 않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이게 주택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때 그래요. 내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역가입자로 빠지실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지역가입자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내던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내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요. 주택연금은 뭐다? 소득이에요? 아니요.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소득을 안 봅니다. 주택연금 나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내 건보료가 오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마치 제가 이게 나라에서 파견돼서 온 것처럼 얘기하는 나 여기까지 파견된 건데. 공무원이신 줄 알았어요. 구청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갑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예. 자, 생각이 달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이거 석수 갈렸습니다. 씨가 좋아하는 상황 아닌가요? 달렸습니다. 이거? 갈등 자, 유발. 우리 평론가님은 가입한다. 한다. 자, 우리 트레이너님은 가입 안 한다. 네. 그 이유를 좀 저희가 한 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품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로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네. 가입을 한다가 유리한 쪽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후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 근데 당장 은퇴야. 근데 집 한 채밖에 없어. 큰일 났다. 이분들한테는 이거만큼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입 안 한다는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 자산을 좀 많이 모았다. 제가 지금 자산을 많이 모았다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10년 안에 많이 모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딱 갔는데 제 생각과 달리 네. 진짜 좀 힘들다. 내일 당장 은퇴인데 뭔가 집 한 채밖에 없다. 네. 이러면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약간 여기서 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생각이 달라는 딸을 지금 아예 녹화를 굉장히 해버릴까요? 치열한데요? 굉장히 예? 치열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 그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입해야 돼라고 보시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후 준비를 잘 하신 분들 다주택자 돼서 한 채 물려주고 그럼 책임 끝. 난 네가 알아서 살아. 난 해줄 거면 했어. 그럼 나머지 집 가지고 이제는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12억이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또 가입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뭐가 됩니까? 민간 상품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민간 상품으로 저는 가입을 할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제도가 내가 55세까지 살아 있는다 그러면 지금 너무 부동산에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좋은 자산이긴 맞지만은 네네. 우리가 포트폴리오 요즘 같으면은 미국 주식에 ETF 배당 성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내 바구니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담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오늘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55세 이상이 됐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생각만 했습니다. 55세 전에 주택을 가질 수 있을까?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래서 갖는다는 전제하에 아주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